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에 사는 임명관입니다. 우연히 우리 집 정원에 찾아온 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틈틈이 김포 일원의 자연을 직접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바라본 대자연의 작은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문까지 열댓걸음이면 너끈한 작은 정원. 그 안에 이토록 경이로운 야생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기보다 야성적인 남자, 저 임명관의 와일드 김포입니다. 육 년 전 봄, 우리 집은 새로 태어난 생명들로 참 떠들썩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 정연이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미래를 가졌습니다. 그래야 밥 먹어라. 들녘에 사는 너구리입니다.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은 배불리 먹여 보내는 게 우리네 인심입니다. 딱 이만큼 물러서서 접대를 하지요. 내일 또 만나기 위해 필요한 거리입니다. 자연은 참 바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봄이면 어김없이 우리 정원 한켠에 둥지를 틉니다. 저는 약을 쓰지 않고 정원을 관리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면 빼꼼히 바라보는 어린 것들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뒷마당에 새든 길고양이 부부는 새끼 3마리를 낳았습니다. 막 첫 돌을 지낸 손녀 정연이 애교가 끝내줍니다. 큰놈 낳았을 때가 어제 같은데 녀석이 어느새 어엿한 가정을 일궜습니다.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계양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운동을 하며 지나다니지만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이 아주머니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초가 우거진 낮은 물에 사는 쇠물닭. 마른 풀잎과 푸른 잎을 섞어 둥지를 틉니다. 이웃에는 흰뺨 검둥오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둥지는 물과 텃밭 은밀한 곳에 틀었군요. 네, 역시나 보물이 있었군요. 흰뺨 검둥오리는 보통 암컷이 약 26일 동안 알을 품는데요. 둥지를 비울 때는 잠시 먹이를 구할 때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많던 알들이 다 어디로 갔죠? 쪽제비, 쪽제비였군요. 어미가 없는 틈을 노려서 야금야금 잘 훔쳐갑니다. 부랴부랴 둥지로 향하는 어미. 나머지 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쪽제비는 작지만 살모사도 죽일 정도로 집요합니다.
어디론가 훔쳐가는 것이 녀석에게도 먹일 식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평화롭지만 속내를 알고 보면 순간순간 참으로 치열한 것이 자연입니다. 네, 저는 25년째 이곳 김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 여사와 저 부부가 단둘이 꾸려가는 조촐한 가게입니다. 주문을 받으면 저는 일석이조입니다. 일단 매출이 오르니 좋고요. 자, 이거는 고양이 밥하고 너구리, 저녁에 너구리들 죽. 오늘 먹을 거리가 많이 나왔네. 동물 손님들의 끼니가 마련됩니다. 이제는 밤마다 찾아오는 너구리와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야생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늘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온 동네 고양이가 다 몰려와 저녁을 먹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분도 오십니다. 너구리는 이제 가족까지 데리고 밥 마시러 나옵니다. 너구리는 식탐이 강하죠. 먹성 좋은 새끼를 밀쳐내고 어미는 고기 한 점을 따로 챙깁니다. 모든 새끼들을 골고루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죠. 육 년 전에 구입한 이 카메라로 저는 자연과 특별한 만남을 합니다. 집 앞 홍도 평야엔 겨울이면 제두루미가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 5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이죠.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2,000km를 날아온 반가운 손님. 지난 가을 추수 이후 휑했던 논인데 구석구석을 뒤져 낙곡을 용케도 찾아냅니다. 휴식은 인근 강가에서 취합니다. 긴 목을 날개 속에 파묻고 잠을 청하는데요.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홍도 평야로 출근을 합니다. 녀석들은 드넓은 평야와 강을 오가며 봄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 평화롭다.
가족들과 함께 가끔 등산을 가곤 하는 봉성산. 그런데 오늘은 혼자입니다. 굳이 무거운 촬영 장비를 지고 오르는 것은 이곳에 찾아오는 이가 있어서입니다. 고목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 녀석, 쇠딱따구리입니다. 작은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둥지를 짓느라 바쁩니다. 이웃에선 내 집 장만에 성공한 오색 딱따구리가 분주하게 숲의 동태를 살핍니다. 아마도 짝을 찾는 것 같은데요. 아, 인연을 만났군요. 쇠딱따구리는 다급해졌는지 집 짓기를 더욱 서두릅니다. 이 두 녀석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찌릿, 전기가 통하나 싶더니 아하, 시작했군요. 암컷 고양이에게 교미는 고역입니다. 교미시 받는 강한 자극으로 유도 배란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큰데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첫 번째 아픔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서둘러 둥지로 돌아옵니다. 알이 젖지 않도록 온몸으로 비를 막아내는 어미의 사랑. 오색 딱따구리도 비를 뚫고 사냥에 열심입니다. 아, 그새 새끼가 깨어났네요. 어미는 어린 것들을 먹이느라 비를 피할 겨를도 없습니다. 같은 나무 바로 아래층 구멍에는 쇠박새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파지 못하는 이들은 평생 세입자 신세. 하지만 하루하루 분주하게 생명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뒤뜰에 고구마를 심기로 했습니다. 비록 농사꾼은 아니지만 텃밭을 가꿀 때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아이고. 아롱아. 뭐? 냉큼. 네,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모두에게 참 중요한 일이죠. 새참 먹는 게 셈이 났는지 고양이도 제 먹이를 찾아갑니다. 아이, 깜짝이야. 에이, 너구이군요. 밤에만 몰래 정원을 드나들던 너구리가 이젠 대낮에도 대놓고 활보랍니다. 잡식성인 너구리, 고구마 밭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아휴, 반은 아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정원으로 가는 고구마 밭은 너구리들의 비밀 통로가 됐습니다. 너구리가 나타나자 고양이는 서둘러 나무 위로 피신을 합니다. 너구리들에겐 누구의 방해도 견제도 없는
달콤한 야참 시간이죠. 못 보던 녀석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터줏대감들의 먹이에 손을 대네요.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 역시나 거센 보복이 시작됩니다. 한밤 정원에서 펼쳐지는 야생의 추격전. 이 정도면 좀 와일드한데요. 네, 덕분에 오늘 야참은 고양이 차지입니다. 한여름 저는 호수를 끌어다 정원 한켠에 작은 옹달샘을 만들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새들은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요. 물을 대기가 무섭게 찾아듭니다. 이렇게 작은 정성만으로도 내 집 울타리 안에서 야생과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되자 길고양이도 목을 축입니다. 자연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고 배려하는 만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을 황금빛 들판 깊은 곳에선 침묵의 사냥이 진행 중입니다. 무당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체액을 다 빨린 후에야 벗어나는 죽음의 블랙홀입니다. 추수가 끝나자 홍도 평야엔 큰 기러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1년 만에 친구를 보는 듯 반갑습니다. 근데 무리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흰 기러기입니다. 어쩌다 무리에서 이탈하게 됐을까요? 엄마 잃은 아이를 보듯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요. 이맘때면 우리 집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우리 내외에 두 아들과 손자들, 손님들 목까지 꽤 양이 많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아무리 겨울에도 배추가 난다지만 이렇게 김장을 해놓고 나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어떤가요? 눈은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땅이 얼어붙을 뿐 아니라 시야를 가려 땅속 나달이나 벌레들을 먹기가 곤란해지죠. 맨몸으로 한겨울을 나고 있는 녀석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씩 마당 한켠에 곡식을 조금씩 뿌려놓습니다. 나달 한 개면 가득 차는 이 조그만 입에서 제잘거림이 쏟아집니다. 아주 조금의 관심과 나눌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자연은 곧 친구가 됩니다. 집 근처 가연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손 잡고 가. 손 잡고. 목도 못 가누던 애기였던 손녀 정연이 어느새 할아버지와 등산도 갑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절 따라서 나서기만 하면 철 따라 제일 아름다운 나들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냄새 맡는 척 하면서 할아버지 살짝 보면서 카메라. 아, 이쁘다. 콧봐. 제 카메라에 워낙 익숙해서 이젠 포즈도 알아서 잡습니다. 그만만 해도 조금 그래도 말기 알아듣잖아. 근데 이거는 꽃 좋아? 이뻐? 카메라를 쳐다. 됐어. 그렇게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황로는 트랙터를 부지런히 따라다닙니다. 흙을 갈아엎으면 땅속에 있던 벌레나 미꾸라지가 보이기 때문이죠. 농수로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가시에 덮인 통통한 몸과 짧은 네 다리. 아, 고슴도 치군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걸 눈치챘는지 이내 네 다리를 배에 모아 몸을 웅크리고 맙니다. 위험을 느꼈을 때 몸을 동그랗게 말아 등에 난 가시털로 방어하는 자세죠.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분주하게 봄을 맞고 있습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펴지는 생명의 계절이군요. 계양천에 사냥의 귀재 물총새가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가까이에 있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나뭇가지를 막루 삼아 수면을 응시하더니 야, 그 짧은 순간 먹이를 낚아채우는군요. 그야말로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한켠에선 풀숲의 사냥꾼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좀사마귀는 한 번에 수백 마리가 함께 부화하는데요. 놀랍게도 형제를 잡아먹습니다. 사마귀는 도마뱀같이 큰 동물까지도 잡아먹는 무서운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몇 마리만이 탈피를 거쳐 풀숲의 사냥꾼으로 거듭나게 되죠. 우리 집 정원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에선 또 경사가 났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알 7개를 낳은 암컷. 저렇게도 좋을까요? 저도 첫째에 나왔을 때 저렇게 기쁘지 않았나 싶네요.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방해받지 않도록 둥지를 잘 숨겨줍니다. 녀석들 무사히 잘 깨어나겠죠? 하루 중 제 눈이 제일 빛나는 시간. 직접 촬영한 화면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둘이서 꺼내는 겁니다. 아이 참, 들켰네. 아이 그 김 여사 기척 좀 하고 드나들지.
이 부부가 단둘이 하는 장사라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 순간만큼 행복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자연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는 걸 좋아했습니다. 환경사진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한 나름 실력파였는데요. 6년 전부터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사진을 주로 찍었는데 저희 집 정원에서 오목눈이가 둥지 짓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표현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둥지 짓기, 산란, 뭐 안락회 이런 거를 정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고기 잡아야죠. 뭐 주로 들어와서 네, 4명 온대 오는데 10분 후에 오신대요. 그만하시오. 이제. 알았어. 일단 요거만 마무리하고 요거 잠깐. 아유, 아쉽습니다. 뭐 생각 같아선 종일 이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술 잡수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술 잡수면 몸 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촬영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냥 속상해도 뭐 어떻게 좋아하는 거니까 해줬죠. 일을 해야 또 눈치를 안 보지. 제복을 입고 해보자. 이젠 모두 식구처럼 지냅니다. 집 앞 논에는 뜸부기가 있습니다. 뜸부기는 벼에 붙어있는 작은 곤충이나 거미를 잡아먹고 삽니다. 초여름은 이들의 번식기인데요. 짝을 찾기 위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수컷들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다른 수컷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짝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죠. 저는 눈여겨봐둔 쇠물딱 둥지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빨간 대머리를 한 새끼들이 둥지를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방해가 됐나요? 어미가 급하게 새끼들을 부릅니다. 수초 사이로 급하게 몸을 숨기는 쇠물딱 가족. 제가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잠시 잊었나 봅니다. 아무쪼록 잘 자라기 바란다, 얘들아. 감나무에서 감을 텁니다. 제밥에 관심 있는 녀석들 여럿이죠. 떫은 감이라 먹지 못할 것이지만 몇 개 던져줍니다. 나뭇가지엔 제법 실한 감 몇 개도 남겨둡니다. 새들도 먹여야지요. 늦가을 감나무 한 그루로 여럿이 행복했습니다.
갯벌에 머리를 쳐박고 머드팩을 하는 이 녀석, 게리입니다. 오리과에 속하는 게리는 뻘 속에서 새섬 매자기와 같은 수소식물의 뿌리를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 먹이 찾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애꿎은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헤헤, 참 그 녀석과 성질머리하고는 그 못된 짓만 골라 하던 어릴 적 심술쟁이 친구 생각이 다 나네요. 결국 친구의 등살에 못 이긴 녀석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이를 찾습니다. 거기가 명당이었는지 영 성과가 좋지 않네요. 오늘은 여러모로 운수가 나쁜 날인가 봅니다. 논과 강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제두루미는 가끔 뻘에 와서 게를 잡아먹습니다. 녀석에게도 결식이 필요하겠지요. 덕분에 우리는 김포 곳곳에서 녀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 멋있다. 좀 쑥스럽긴 하지만 동네에서 제 별명은 임감독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무엇을 찍나 궁금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두루미 수컷들은 먹이를 두고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볼 수 없는 신기한 장면인데요. 오늘 제 덕분에 구경 잘하고 가시네요.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잣을 까먹는 기술이 아주 신통한데요. 나무 틈에 잣을 끼우고 날카로운 부리로 껍질을 깐 후 긴 혀로 알맹이를 쏙 빼먹습니다. 딱따구리의 남은 음식 처리반은 따로 있습니다. 참새들이 남은 부스러기까지 모두 쪼아 먹습니다. 완벽한 자연의 질서입니다. 저는 늦겨울 산에서 아주 보기 드문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부엉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위장막까지 치고 지켜봤습니다. 녀석에겐 새끼 2마리가 있습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것이 부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 수리부엉이는 이 얼어붙은 산에서 새끼와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보름 후 다시 산을 찾았을 때 부엉이 가족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어난 막내는 형들 몸집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어미는 쉴 새 없이 사냥을 합니다. 쥐부터 꿩, 토끼까지 먹는 맹금류 수리부엉이의 출현에 숲이 순간 긴장이 감돕니다. 한참 후 밤에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어미가 사냥한 먹이를 먹지만 새끼들은 제법 맹금류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냉엄한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새끼 때의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무장한 이들. 약 7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나면 독립을 준비합니다. 숲은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모습이 좀 불안해 보이시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화가 시작됐어요. 어미는 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부화한 알껍질을 먹어치웁니다. 저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새 생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방해하기가 싫었어요. 어미는 인근의 논과 하천, 집으로 가며 부지런히 새끼들을 먹입니다. 근데 어미가 둥지를 비운 사이 길고양이가 둥지에 다가갑니다. 아, 참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아, 안 돼! 뭐야? 새끼,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이 새끼냐? 끝장을 내버렸네, 이거. 야, 이 둥지 습격당한 거네. 카메라만 설치해둔 제 잘못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6년간 저와 제 주변 자연의 희노애락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쪽에서 측면산란, 우앵글 날아오는 테이프이 모두 300여 개에 이릅니다. 하도 많아서 꼼꼼히 메모하지 않으면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거냐? 네, 어떨 땐 찾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가서 다시 찍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또 그게 힘들더라고. 훈련도 지금 뭐 하는 거네? 테이프는 제가 바라보고 생각한 살아있음에 대한 기록이고 저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자연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양찬 쇠물닭은 또다시 수초 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며칠 후면 빨간 대머리를 한 새끼들이 태어나겠죠? 어머니 밥 먹어라. 너구리는 이제 밤낮 없이 저희 정원을 드나듭니다. 뭐 가끔씩은 밥 먹으라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닌가 이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름밤 장맛비는 사납고 무섭습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일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는데요. 폭우가 계속되는 날이면 물에 사는 녀석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아,
역시 알을 품고 있던 쇠물닭은 외로운 싸움 중입니다. 급하게 풀잎을 쌓아 둥지를 올려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부화가 시작될 텐데 자연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쇠물닭 둥지는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밀려 흘러갑니다. 우리도 결국 그렇게 어디론가 가겠지요? 추석입니다. 조금만 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싶어. 나도. 엄마 사이즈 맞춰. 어우 잘한다 저기. 손녀 정연이는 이제 5살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그만하셔. 할아버지 준다고 송편도 빚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또 누나. 미야우 미야우. 미야우 미야우. 미야우. 이제 길고양이와 너구리의 밥은 손주 녀석들이 챙깁니다. 고양아 밥 먹으라. 미양 너구리도 먹을 것 같은데. 미양 미양 야 먹으라. 철없는 어린 것들이지만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으니 아직까진 잘 키우고 있는 듯합니다. 뭐 사람 사는 거 별거 있나요? 모쪼록 내 집안에 오는 것들은 배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는 계양천은 더없이 아름답지만 저는 고생입니다. 아, 맛있어. 꽁꽁 얼어붙은 강에서도 청둥오리는 먹이를 찾고 몸을 단장하느라 바쁩니다. 제두루미들은 겨울이면 어김없이 홍도평야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곳 홍도평야는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발로 새들이 먹이를 찾고 쉬던 논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지난 몇 년간 두루미의 수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월) 달라진 홍도평야를 뒤로 하고 제두루미는 다시 시베리아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김여사 일로 와봐. 범상이야. 여기서 범상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거? 그냥 가기 서운했던지 우리 집 위를 한 바퀴 돌며 인사를 합니다. 아이가 오늘 좀 보자. 무사히 갔다 와. 야, 참 저런 녀석들이 내가 뭐 하는 걸 알아. 부디 또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봄에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어김없이 정원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 고양이 녀석 저 시커먼 속이 보입니다. 두 번 실수하지 않으렵니다. 이번엔 아예 그물로 덮어주었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어미는 안전한 그물막 아래서 무사히 새끼를 얻었습니다. 올봄 우리 집 정원엔 새끼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건강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야생 속으로 갑니다. 여건이 되는 한 늘 자연과 함께 할 것이며 이 소중한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 내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잘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 곁에도 생생한 야생이 있습니다.